어제 보니까 제가 자주 보는 빠니보틀님이 호스텔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이랑 휴대폰이랑 그리고 돈이랑 지갑이랑 카드랑 다 잃어버렸는데, 요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왜? 밖에 보이는 소페 성당이 너무 이쁘네요. 계속해서 이제 장기 여행을 하든지 단기 여행을 하든지 호스텔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일단은 건물 안에서 없어졌는지 건물 밖에서 없어졌는지 되게 중요한데, 건물 안에서 없어지면 당연히 CCTV를 찾아서 확인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 밖에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정확히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다, 뭐 카페에서 잊어버렸다 이런 거를 알면 거기 가서 CCTV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데, 솔직히 이제 길거리에서 없어진 경우에는 거의 찾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찾기가 불가능이고, 그거는 이제 거의 포기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각 물건별로 없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폰이나 이제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제품 휴대폰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위치 추적을 만약에 내가 해놨다 그러면 구글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셔서 다 연동을 시켜놨잖아요.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거기 이제 GPS 위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거는 유심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심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훔쳐간 사람이 다시 이제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거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는 뭐 당연히 정지를 시켜야죠. 정지를 시키면 되는 거고, 현금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고, 이제 여행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권이에요. 여권. 솔직히 돈이나 이런 거는 뭐 새로 사고, 뭐 카메라나 이런 거는 뭐 필요하면 새로 사고 뭐 그러면 되는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면 아예 움직이질 못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는 분실을 했을 때 이제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면은 재발급 받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가서 이제 여권 발급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여권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내가 여기 이 나라, 뭐 중국이면 중국, 아니면 터키면 터키 나라 경찰서에 가셔서 여권을 분실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여권 분실했다고. 그러면 그 해당 경찰서에서 그 여권 분실했다는 그런 다큐멘트니까 서류를 줘요. 서류를 주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경찰관들이 거의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 되게 싫어하고 이제 귀찮은 경우가 많아서 어디서 잊어버렸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관할이 아니면 그 관할한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딱 잊어버렸다, 나 이거 재발급 받아야 이거 서류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잃어버린 장소 있잖아요. 뭐 파리를 예로 들면 뭐 샹젤리제 거리 가서 잊어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경찰서 가서 그 찾아간 다음에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하면은 그냥 경찰서 바로 앞에 옆에서 잊어버렸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뭐 진짜로 뭐 여권을 찾기 위해서 막 수사를 하고 그런 경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류를 발급받고 이제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가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 이제 내가 한국 이제 신분,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한국 국민이잖아. 근데 뭐 그런 걸 또 증명해야 되냐 싶은데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이런 걸 가져가셔야 돼요.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이 안 되면 안 돼요. 뭐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서 조회를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증명이 되고 그 서류를 해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 허가증 1회 쓰는 여행 허가증 신청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받으면 되는데, 일단은 뭐 한국으로 돌아갈 거면은 그냥 여행 허가증이면 돼요. 여행 허가증을 받고 한국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여권을 발급해야 받아야 된다. 내가 다른 나라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제 여권을 이제 한국에 신청하고 페덱스 같은 걸로 여권 나오자마자 이제 그쪽 대사관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거를 신청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권 나올 때까지. 근데 여권 나올 때까지 되게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권이 나올 때까지 내가 숙박을 못 해요. 왜냐면 어딜 가든지 여권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잖아요. 신분증이나 여권 그런 걸 확인하는 국가는 숙박을 못 합니다. 숙박을 못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권이 없는 동안에는 당연히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이동을 못 하겠죠. 이동을 못 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건데, 만약에 여권이 나왔어요. 여권이 나왔는데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 있죠.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는 상관이 없어요.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는 상관이 없는데, 중국처럼 한국 사람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다시 중국 그쪽으로 가서 중국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국이 안 돼요. 그 중국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출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가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권을 잊어버리면 여권 재발급 받고 다시 가서 다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또 출국을 못 해요. 되게 웃기죠. 엄청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여권이 나왔는데, 난 이미 들어왔는데 출국을 하고 싶은 건데 비자를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거주 허가증은, 그러니까 여행 허가증은 중국에서 받으면 그것도 당연히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되게 짜증나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제 모든 걸 내가 가방을 다 털렸다. 그러면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사관이나 영사관 가시면 긴급 자금이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찾아봤는데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그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빌려줘요. 얼마? 물론 뭐 1억 뭐 이렇게 큰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줍니다. 근데 작은 돈은, 그러니까 여행 체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일단 먼저 빌려줘요.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갚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자금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대사관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이제 돈을 보내주면 대사관에서 확인하고 돈을 지불해주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뭐 휴대폰 같은 걸 다 잊어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말짱황입니다.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걸 해줄 거면 좀 예산을 해서 그렇게 빌려주는 걸로 해야지. 일본처럼. 일본은 그냥 빌려준대요. 일본은 가서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몇십만 원까지는 바로 빌려준대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이런 게. 여권 발급이 안 되면 중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거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데는 숙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인민박 찾으시면 돼요. 한인민박이나 이런 데는 이제 사정을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봐주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 잊어버리고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숙박이 안 될 때 한인민박 가서 잤거든요. 한인민박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솔직히 이게 훔쳐가면 거의 못 찾는다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한테 이제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못 사는 나라 동유럽이나 이런데,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는 경찰들이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해갖고 지기들끼리 돈 나눠 먹고 뭐 이러지, 절대 이제 찾아주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포기하시는 게 정신건강이 낫고. 그리고 한국 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에 거래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들은 건데, 이게 한국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만약에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들어갔던 이제 스탬프가 찍혀 있는 도장은 3천만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스텔에 오시면 여기 있는 호스텔이 다 여행자만 있는 데가 아니고 지방 같은 데서 올라와서 이제 싼 숙소에서 일자리 구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제 최신형 노트 뭐 이런 노트북 그런 거는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뭐 몇 달치 월급을 털어도 이제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이라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잊어버리면 거의 못 찾는 거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등에 매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자물쇠를 사셔서 꼭 자물쇠로 잠그시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보안을 잘 하려면 불편해야 되고 편하려면은 보안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하셔서 여행 중에 물건이나 아니면은 뭐 돈이나 이런 것들 안 잊어버리셔서 안전하게 끝까지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니보틀님도 빨리 잘 찾아서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고 있는데 화이팅 하세요.